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5번째 수업인데요. 5번째 수업 때는 뭘 같이 공부를 할 거냐면요. 바로 시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지수법칙부터 시작해서 그 단항식과 다항식이라는 게 뭔 거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을 계산할 수 있는 원리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맨 처음에 이제 지수법칙이라는 걸 한번 배울 건데요. 그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가 있으면 A라는 수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2번 곱하게 되면 걔네들 우리가 A 제곱이라고 명칭을 할 겁니다. 명칭할 거고, 그다음 우리가 A를 3번 곱하게 되면 걔를 뭐라고 명칭할 거냐면 A의 세제곱이라고 명칭할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이제 A를요. 몇 번 곱하냐면 기분 좋게 n번을 곱하자고 한답니다. n번. n번을 곱하게 되면 걔는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걔네들 여기 위에 있는 그 n의 값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a 값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밑에 깔려 있다고 해서 밑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우리가 오늘 처음에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지수들로 관련된 그 법칙들을 배우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걔네들의 지수법칙이란 말이 있는데 그 지수법칙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있는 밑은 항상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0은요. 어차피 0을 무수히 곱해봤자 0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지수법칙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수인 m하고 n의 값은 항상 우리는 자연수 관점에서만 볼 겁니다. 그 이상의 수의 관점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본 수학에서 한 번 더 정의할 때 많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기초 수학에서는 자연수까지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 두 수의 그 곱이 있다고 쳤을 때는 이거예요. 그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 곱하게 되면 a의 m 플러스 n이 되거든요. 걔네들을 예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의 예를 잡을 수가 있냐면 저희가 2의 세제곱하고 곱하기 2의 2제곱을 하게 되면 2를 3번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몇 번 곱한 거 똑같죠? 2번 곱한 거를 곱한 거가 똑같아요. 그럼 미가 총 몇 번 있는 거가 똑같아요? 5번이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처럼 4제곱하고 2제곱이 있게 되면 두 개의 합을 써서 여기다가 쭉 집어넣는 게 첫 번째는 지수법칙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이래요. 그런 경우는 그 가로를 풀면서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건데요. 얘네들도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가 2의 세제곱을 4번 곱할 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총 4번 곱했다는 건데 예를 보세요. 얘는 전체 2를 쓰신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3을 4번 더하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답은 2의 12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나눗셈일 때가 있어요. 나눗셈일 때는 좀 중요한데요.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이냐면요. 첫 번째 두 개를 나눈다고 쳤을 때 앞에 있는 값이 더 크게 되면 그냥 앞에서 뒤에 거를 빼면 돼요.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되는데 보세요. 두 번째는 뭐가 될 것이냐면 이게 있어요. 두 수가 같게 된다면 그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뒤에 것이 더 크게 된다면요. 얘가 좀 잘못 나왔거든요. a의 m 빼기 n 분의 1입니다. 좀 잘못 나왔어요. 얘는 그것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을 나눴을 때는 앞이 크게 되면 그냥 두 수를 빼면 될 것이고 두 개 같으면요 1이 될 것이고 뒤에가 더 크게 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 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2의 5제곱에서 나누기 2의 세제곱이랍니다. 그럼 걔네들은 이제 지수법칙에서 어떻게 쓰냐면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4제곱에 나누기 2의 4제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수법칙에서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에 나누기 2의 5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지수법칙에서 2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뺀 것 분의 1이라고 써서 뭐라고 쓰냐면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그 이제 오늘 배운 그 지수법칙의 그
그 곱셈,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그 다음에 걔네들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럼 얘처럼 이제 괄호를 푸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괄호 풀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줘가지고 AN제곱, BN제곱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만 볼까요? 세제곱? 세제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2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3도 하나, 둘, 세 개니까 3의 세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써서 얘네들 두 개 곱한 다음에 세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하고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도 얘처럼 이렇게 A, B의 전체 N제곱이 AN제곱, BN제곱인데 얘도 쪽 틀렸네요. A가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개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이제 지수 법칙이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단항식하고 다항식이라는 말을 한번 이제 배워볼 건데요. 한번 지우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